음, 다음 거. 이재명 지지자와 자한당 지지자 중 누가 더 나쁘냐고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한당 지지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할 것이다. 나쁜 것과 위험한 것은 구별해서 생각하자. 자한당은 불변의 적이죠. 불변의 적.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는 그 순간에도 보이는 그 0.001초의 그 순간에도 적이라고 분명히 식별이 가능한 적입니다. 그냥 불을 끄고 앞이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려도 자한당이라는 것만 인식이 되면 무조건 적이라고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런 적은 가장 나쁜 적이에요. 가장 나쁜 적. 근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 SNS 프로필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써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님 사진 걸어놓고 글 내용 보면은 이재명 막 찬양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시고 그런 그 도덕적인 면과 인성을 가장 중시하시는 분의 사진을 걸어두고 도덕적이지 않고 가장 인성이 쓰레기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이재명을 청와대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오히려 이 자한당 지지자처럼 나쁜 애들인 거예요. 그냥 나쁜 애들. 누가 봐도 나쁘잖아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애들은 그냥 딱 봐도 나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나쁜 애들하고 섞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찬양하는 애들. 그런 애들의 대부분이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가 되시고 이재명이 떨어졌을 때 안철수 찍자고 난리치던 애들이에요. 다. 그런 애들이. 10만 권리당원 하면서 민주당 안으로 기어들어왔던 애들입니다. 그전에 민주당도 아니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같이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주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데 이재명을 같이 지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이제 와서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아요. 자기가 알려고 안 했던 거고 누가 얘기해줘도 들으려고 안 했던 거지. 지금 와서 나는 몰랐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 자기가 찌르고 있는 걸 칼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내가 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줄 몰랐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정신병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미친 애들이에요. 미친 애들. 이 트윗을 쓰니까 이 트윗에서 달려들어가지고 막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자한당 빨아주고 자빠졌네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자한당을 빨아주는 얘기입니까? 자한당이 제일 나쁘다고 했는데. 자한당이 제일 나쁘다고 했는데 뭐가 빨아주는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글에 이재명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달려든 거지. 논리 좀 장착하고 좀 덤비세요. 에휴. 다음.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에 사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도덕적인 기준을 낮춰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숨기고 있는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선행해야 가능한 것이다. 네. 도덕적인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인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공천받고 대표를 뽑아주고 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갑니까? 이익이 들어가고.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던데, 그게 사적인 감정이 있고 계파를 나눠야 되는 일이고 친목을 다져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도덕적인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 거기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뭐 하면서 쭉 해서 100등, 150등, 200등 나누는 그 기준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도덕적인 잣대 자체로만 해서 쭉 줄 세우는 거지. 누구나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치할래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줄 세우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다 정치하겠습니다 하면 다 붙여주면 되지. 근데 정치하겠다는 사람은 수두룩백백하고 실제 맡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하려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도덕과 인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한당이에요, 그냥. 또 다른 자한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싫어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것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그 시스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이지 않고 나는 인성이 나빠라는 거를 실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을 했을 때 자기가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저건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게 친목질이고 그게 개파질이에요. 다른 게 친목질이고 개파질이 아니라요. 자신이 깜냥이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자신이 피해볼 걸 알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묻어두고 자기가 피해보는 것만 생각하고 그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어가지고 응? 남을 헐뜯고 나만 그러냐 쟤도 그러지 그런 말로 현혹시키고 나는 억울하다 응?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핑계 해명 고소 고발 편법 불법 하나의 거짓말은 10개의 거짓말을 낳고 10개의 거짓말은 또 100개의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친목질하고 개파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삶을 맡기고 도정을 맡기고 국정을 맡기고 시정을 맡기고 국회 입법을 맡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친목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인데 친목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신은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겁니까? 예? 당신의 지금 하는 짓이 민주당을 위하는 거라고 왜 자신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핑계대지 말고 그냥 딱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친목질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왜 틀렸는지 명료하게 설명을 해달라고요. 개파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틀렸는지 명료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덕적인 면과 인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